안녕하세요. 밤을 거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사주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은 간단하게 십신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신을 저희가 정하는 이유는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주를 보시면은 이렇게 8글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이 천간만 이제 오행의 생극제화를 보는 거죠. 오행의 생극제화. 그래서 이 일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사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생극제어를 통해서 십신을 정하는 거죠. 지지는 저희가 이제 지구고, 천간은 저희가 이제 우주라고 하죠. 우주는 오행 운동을 하고, 지구는 사계절의 순환을 하죠. 자연의 이제 법칙이죠. 그래서 뭐 십이신살이나 뭐 형충파의 회합, 뭐 공망,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항상 구별해서 사주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십신 중에는 저희가 이제 다 알지만 크게 관성과 이제 인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식상과 재성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뭐가 좋은 거냐? 좋고 나쁜 건 없죠. 예전에 이제 뭐 관성, 정관을 되게 좋은 글자, 매우 귀한 글자, 이 정관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한 그런 관법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 모든 글자들이 항상 해석에 있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관성이 더 좋은 거다, 뭐 인성이 더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요. 그냥 그런 글자라는 거예요. 그냥 관성은 관성의 특징이 있고, 식상은 식상의 특징이 있는 거죠. 인성을 막 길신으로 봤잖아요. 일간을 생한다고. 근데 생을 당하는 본인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싫을 수도 있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이제 도와준다. 이게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누군가 계속 나한테 간섭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필요 없는데 자꾸 나를 생해 주려고 하면은 짜증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무엇이 좋고 나쁜 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관성과 인성은 이제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인 거. 나의 의지가 아니죠. 이제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이 기준이 되는 거죠. 타인의 기준. 그리고 식상과 재성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 내가 기준. 그러니까 본인이 기준이 되는 거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사고나 어떤 행동이 다 본인의 기준에서 이제 본인의 인식과 수준에서 나오는 거죠. 요 수동적인 거는 타인의 눈치를 보는 거죠. 글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관성은 내가 극을 당하고 인성은 내가 생을 당하는 거죠.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근데 식상은 내가 일간이 생하는 거죠. 나의 의지로. 재성도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죠. 내가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의 그런 운동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가 이제 좀 있으면 보여드릴 그 사주 예시의 그분이 직장 생활이 이제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근데 좀 되게 좀 모순적인 말씀이셨는데, 직장 생활이 힘들대 즐겁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다 힘들죠.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관인이 있다고 안 힘들겠습니까? 관인이 있어도 엄청 힘들고요. 당연히 식재가 있으면 뭐 힘들죠. 더 힘들 수도 있죠. 관인보다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질문하신 거는, 그냥 자기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냐, 뭐 그만두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가끔 이제 뭐 상사분이랑 싸울 때도 있고, 뭔가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총대를 맨대요, 본인 말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억울한 상황이 있고 그러면 뭐 동기나 직원, 자기 뭐 부하 직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답답해서 자기가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에 대한 성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의 사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경호 일주시고요.
그리고 경신월이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유년생이시고요. 그리고 병자시에 태어나셨어요. 그 운은 지금 개해 대운입니다. 해자축으로 가는 거죠. 이제 자 보세요. 사주 원국을 보자마자 이 병화와 개수가 보이시죠? 이 개수는 상관으로 써요, 심지어. 그리고 이 병화는 편관으로 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병화와 개수가 천간에 있는 분은, 두 개가 있는 분은 한 성격 하시겠구나, 보통이 아니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병화 개수는 둘이 똑같이 사계절의 순환이 자수에서 태어나서 오화에서 정점을 이루는, 매우 확산하고 상승하고 폼나고 내가 상대방보다 매우 잘나야 되고 잘 나가야 되는 그런 기질의 운동을 하죠. 특히 이 개수는 특이하죠. 천간의 신금과 같이 이 두 글자는 음이에요. 음중의 음인데 운동의 방향이 양이란 말이에요. 사계절의 순환이. 그러다 보니까 이 병화와 무토, 그런 간목과 같이 난 내가 잘나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내가 잘났어, 그러니 당신들이 날 좀 알아줘야 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의 그런 성향이 강하겠죠. 그리고 보세요. 신월에 태어나셨어요. 신월에 태어나시면 이 경금과 이 을목이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이 을목이 이분이 또 이제 정제로 쓰시잖아요. 이 경금은 비견이고, 정제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제와 이제 식신상관은 나의 의지,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라는 현실에서도 이런 기질이 있는 건데, 자, 이 경금이 올라왔어요. 이 계절에서. 그러니까 비견격이죠. 그러니까 비견, 나의 주관, 나의 고집, 내 생각, 이게 엄청나게 강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 신월의 경금이 오화에 있어요. 욕이죠, 욕. 그러니까 강하죠, 사주 자체가. 그리고 이런 상관과 편관, 상관이라는 거는 이제 응용력이죠, 응용력. 혁명가적인 기질이 강하고 임기응변이 매우 뛰어나고 정리되지 않은 식신이 날 것이라면 이 상관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대처하고 어떠한 답답한 방법, 보수적인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상관의 장점이죠. 근데 항상 어떤 글자를 해석할 때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항상 이런 글자가 있게 되면 구설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구설수가.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식상이나 재성이 강하게 되면은 본인이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이 기준이 아닌 거죠. 타인의 그런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게 악의가 있거나 그건 아닌데 오해를 불러서 하죠. 자, 이 상관의 반대에 있는 거는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관들이 상관을 보면은 매우 건방지겠죠. 본인들이 읽어놓은 것들이 있고, 읽어놓은 그런 질서와 규칙들, 규범들, 방법들을 이 상관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파헤치고 고치고 수정하려고 하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르고 그런 건 좋은데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구설수죠, 구설수. 그리고 아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나선다고 총대를 맨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인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총대를 맬 수도 있죠, 본인이. 좋은 의도로. 팀들을 위해서.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오지랖이지? 왜 이렇게 설치지? 그냥 양면성인 거예요, 양면성. 그래서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항상 다 나같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타인들이 그 행동을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더 키우겠죠, 분란을. 그런 기질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관과 편관이라는 거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그리고 압박감도 받겠죠, 그만큼. 대신 편관이라는 거는 가오가 되고 상대방을 내가 압도하는 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상관과 편관은 이 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리스크가 따르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그런 위험성.
근데 이런 스타가 되고 프로가 되려면 이런 글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지를. 자, 자수, 오화, 유금, 좌오묘, 왕지죠, 왕지, 완전. 왕지니까 한 고집이 아니라 그냥 완전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 그러니까 얼마나 좀 많이 부딪히고 쉽지 않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들지만 즐겁다. 그러니까 괜히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질이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막 보수적이고 막 그런 막 폐쇄적인 집단을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전문 자격증을 따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좋은 거는. 자,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냐? 자기는 그만둘 생각은 없는데 뭐 그걸 물어봤습니다.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여기 보시면은 임수와 기토와 정화를 쓰죠. 근데 천간을 보시면 개수가 와요, 개수가. 근데 개수라는 건 상관이잖아요, 이분한테. 또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강해지니까 이 상관의 반대편에 있는 관인이 약해지잖아요. 관인. 이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관인이라는 거는 타인의 입장인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성은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선배, 윗사람. 인성은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력. 이런 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 상관이 오면은. 근데 보세요. 항상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지. 사주 원국에서도 지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 개수가 이 지지에서 힘이 없단 말이에요. 상관이. 이 근거가 없어요. 이 개수가. 근데 천간에 이 글자가 오니까 어쨌든 같은 글자가 힘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국에서도 보세요. 사주 원국에서도 이 병화와 개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 보세요. 병화는 자수에 있고 개수는 유금에 있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병화와 개수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항상 내가 잘나야 되고 폼나야 되고 그런데 이런 글자들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구설수나 그런 거에 왜 이렇게 나대고 설치지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상대방한테 따라오겠죠. 그런 평가가. 이런 상관을 쓰면 안 되지만 이게 기질이잖아요. 기질. 자기가 이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와요. 또. 근데 지지를 보시면 이 식신이죠. 이거 정인이고 요거 정화는 정관이죠.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남들이 좀 알아봐주고 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직장, 그런 좋은 곳, 큰 곳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실속 있는 알짜배기, 남들은 잘 모르지만 뭐 해외가 될 수도 있죠. 해외와 관련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정관 그리고 정인. 자, 관인소통 하니까 이 대운에서는 사주 원국이 어떻든 간에 이 해자축이라는 긴 겨울 속에서는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관, 그리고 여기 또 상관이 와서 이분이 지금 현재는 회계팀에 있으시대요. 근데 욕심이 되게 많아요, 이분이. 얘기를 해봤는데, 뭐 회계도 하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걸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겠죠. 이 식신이라는 거는 오로지 하나만, 그리고 이 해자축이잖아요. 줄여야 돼요. 이 자기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만 오로지 깊게 매우 응축하고 하강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상관, 여러 개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관이나 병화 같은 거는 여름, 사오미에서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분이 이제 을사대운이라 잠시나마 이 사오미에서는 앞으로의 2, 3년, 그러니까 2년 6개월 이 정도에서는 이 병화 개수가 잠시나마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중앙 부서로 갈 수도 있고 본점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글자들을 갑자기 잘 쓰니까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자기 가오도 살겠죠. 근데 결국에는 해자축 안에 세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오미가 지나면 신유술 해자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식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식신. 상관이 아니라. 그리고 관인소통 잘 하시겠죠. 이 해자축에서 정인과 정관이 매우 강하잖아요. 이런 편관보다, 이런 개수보다. 그쵸. 그러니까 편인은 아니겠죠, 편인. 이 개수의 반대편에 있는 무토는 쓰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인과 이런 정화, 정관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대신 어 약간 웬만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서지도 말고 그냥 본인 것만 이렇게 정인 정관이 어쨌든 대운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 이제 대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가야 되는 시간과 공간이죠. 거기서 이제 타인이 기준이 되는 관인이 어쨌든 활발하게 잘 쓸 수 있으니까 이 대운 안에서는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의 이런 기질들이 매우 강하니까. 근데 이분 분이 이제 만약에 직급이 위로 올라가고, 자, 승진운을 물어봤다. 있죠. 여기에 경금이 이 해자 축에서 병사묘가 되잖아요. 가치잖아요. 그리고 인성이 강하잖아요. 이 기토가. 그러니까 승진운이 있죠. 그리고 이분이 이 다음이 이제 인묘진이거든요. 인묘진. 이 경금이 해자축 인묘진에서, 해자축에서는 병사묘, 인묘진에서는 절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안 띄는 거죠. 안 보여야 되죠. 내가 실무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실무는 다른 사람이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운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로 올라갈수록 팀장급이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직급이 될수록 이런 식재가 강하면 좋겠죠. 항상 성과와 관련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물론 전체적인 조직이라는 뭐 그런 규율을 따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내 멋대로 의사결정하고 내가 기획하는 대로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죠. 힘을 받겠죠. 이 사주가. 그래서 직장 생활은 할 수 있다. 이 해자 축에서 매우 잘 하고, 그리고 임묘진이 이제 절태양이니까 거기서도 승진운이 계속 있죠. 지금부터. 예, 그래서 오늘은 사주의 간단한 예시와 그리고 십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드렸고요. 다음에도 다른 예시와 다른 뭐 학습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